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운창 교수님의 거시경제론, 우리가 소비이론과 투자이론 보고 있죠? 투자이론 보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불확실성과 투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36페이지 되겠어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케인즈는요, 어떻게 보면 경제학에다가 인간의 심리를 집어넣은 그런 대단한 학자이죠. 우선 한계 소비 성향, 이런 심리적인 그런 것도 MPC 집어넣고요. 유동성 선호설 이런 것도 얘기했고, 여기 애니멀 스피릿 해서 투자할 때 이 불확실성까지 고려해서 사람들이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떻게 야수와 같은 그런 심장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투자를 하거나 하지 않게 되는 약간 주관적인 기업가의 기대에 의해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때만 해도 이제 그것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반영을 해서 집어넣기가 쉽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런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투자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모형에다가 이렇게 분석하는 연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거기 보시면은 투자 옵션 모형이라는, 옵션이라는 게 이제 선택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저질렀어, 행동에 옮기게 되면 이걸 다시 주워 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바로 저질르기보다는 관망하는 게 훨씬 더 나한테 옵션의 가치가 높아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투자 옵션 모형은요, 설비 투자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불확실성 하에서 재고 투자와 관련해서 보통 얘기하는 게 프로덕션, 생산을 스무팅하게 만든다, 또는 재고 소진을 기피하는 모형,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할 거예요. 자, 다시 불확실성이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라고 할 때요, 두 가지 볼 거야. 하나는 설비 투자 관점에서 볼 거고, 하나는 재고 투자 관점에서 볼 건데, 재고 투자에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프로덕션 스무팅, 하나는 재고 소진 기피. 오케이?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투자 옵션이다 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설비 투자입니다. 공장 같은 것들은 한번 땅을 파고 짓기 시작하면 취소 이렇게 안 돼. 델리트 없었던 걸로 합시다. 이게 잘 안 돼. 그게 이제 투자와 관련한 비가역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요, 경기 상황이 좋을 때는요, 기업이 투자하고,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투자를 잘 안 한다고 할게요. 투자 자금을 보유하는 거야. 보유하고 좀 더 좋은 투자 시점이 오기를 기다리는, 관망하는 거야, 지켜보는 거야.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 관망해서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는 그 옵션, 선택권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야. 이해 가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불확실성이 증가해, 내년 경제가 어떻게 될지 잘 몰라. 그랬을 때 사업계획서를 짤 때요, 기업들이 뭐가 불확실성이 불안해지면 이미 저지르고 투자하면 사실은 이제 경쟁업체보다 먼저 빨리 들어가니까 경제가 진짜 예상치 못하게 좋을 땐 좋을 수 있는데, 이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커지게 될수록 약간 주춤주춤 주저주저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저질렀다가 다시 회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망하는 거죠. 특히 설비 투자는 그래서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요게 이제 바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무작정 근데 기다리는 건 아니야. 이게 자동차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애매할 때, 자, 거기 보시면 투자 옵션 모형에서는 일정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야지 내가 시장에 진입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자, 그런데 어떤 회사가 정상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가격이 요거라고 할게요. 요게. 그러니까 P0 가격이 되면 정상 이윤을 얻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투자의 비가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진입하려는 가격은, 투자했다가 망하는, 그러니까 사업이 여러 개 있다 그러면 망하는, 날리는 사업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정보를 다 알면 모르겠지만, 이 불확실성 하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0보다는 조금 더 높은 진입 가격은 P0보다는 높은 한 요 정도, 기업마다 다르겠지,
약간 보수적이고 좀 뭔가 투자를 주저주저 하는 그런 리스크를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기업은 이 정도는 돼야지 하고 목표치를 좀 높게 설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입가격은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커지게 될수록 훨씬 더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 하나 살짝 봐주시죠. 자, 538페이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투자 옵션 모형과 관련해서는 불확실성 속에서의 기업의 투자 결정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불확실성, 요거 나타내는 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자, 다시 정리할게요. 불확실성 하에서 여기서 말하는 투자는 또 재고 투자가 아니라 설비 투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에 여기 나와 있는 불확실성에 영향을 주는 불확실성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거기 보시면 가격의 변동. 그래서 이제 여기 가격 변동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투입 비용.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업의 투입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다음에 환율. 오케이. 환율도 오르락 내리락. 그 다음 이제 다양한 정부의 정책, 조세 정책이라든가 조세 정책.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한다 할게요. 러시아에 투자한다 그러면 그 나라의 경제 환경 또는 정부의 규제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투자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밑에 나와 있는 얘기는 바로 요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동차의 가격 경로 같은 경우 이 정도 진입 가격 얘기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한번 보시면 539페이지에 가보시면 진입 가격이 P스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투자 옵션 모형이 중간에 보시면 기억 효과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불확실성과 투자 한번 살펴보시면 자, 충격과 주식 가격의 변동성 해가지고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540페이지 가볼까요? 세 번째 줄 보시죠. 미래가 더욱더 불확실해지게 되면 기업이 상황을 관망할 때 관망이 동그라미 치세요.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더 증가하고 이게 바로 설비 투자 관련한 투자 옵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섣불리 투자 규모를 증가시키거나 고용 규모를 변화시키지 않게 되며 그 결과 생산성은 하락하게 되고 고용과 해고가 딜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 이렇게 케네디 암살, 제1차, 2차 석유 파동, 은행 위기, 블랙 먼데이, 주가 폭락, 뭐 전쟁, 금융 위기, 9.11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주가의 변동성에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확실성이 감소하게 되면 투자나 고용, 생산성이 예전 수준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9.11 테러 이후 석 달 동안 미국이 순고용 증가율이 크게 감소하고 투자도 침체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가계와 기업은 소비와 투자, 지출을 줄이게 되고 그래서 향후 상황을 관망한다, 주목한다. 그래서 2002년 드디어 미국 경제가 안정화되면 그때 이제 암흑기가 거치는군. 뭔가 장밋빛 미래를 갖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니까 투자가 다시 회복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 보시고 자, 다음에 540페이지 밑에 재고 투자. 재고라는 게 일정 기간 기업이 생산했는데 안 팔리고 남은 게 바로 재고 인벤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고와 관련한 투자 모형 프로덕션 스무팅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줄 볼까요? 이 앞에 투자 옵션 모형을 딕시트라는 학자가 제시했습니다. 약간 보면 약간 미시의 게임이론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인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 투자할까 말까 이게 약간 게임하는 전략적인 상황, 불확실성화에서 그렇게 접근하는 거니까 사실 여기서 가져오긴 했지만 투자까지 가져오긴 했지만 미시적인 접근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딕시트 교수가 얘기했고 재고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니다.
재고는 투자 관련해서요. 비중은 작다라고 말씀드렸죠. 비중은 작으나. 자, 근데 재고와 관련해서 변동성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변동성은 커. 그래서 경기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또 경기 변동에 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자, 프로덕션 스무팅 같은 경우는 한계 비용이 체증하는 경우에 균등한 생산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한번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기업이 경기가 막 변동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생산하는 게 바람직할까? 한계 비용이 체증한다라고 하면 생산할 때 이 대량 생산할 때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꺼번에 100개 생산하는 것보다 대량으로 한꺼번에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생산하는 것이 불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100개 생산하는 것보다는 50개 생산하고 기다렸다가 또 50개 생산하고 이게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왜냐면 생산이 늘어날수록 생산 단위당 한계 비용이 더 체증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얻어지는 결론이 뭔데? 균등하게 생산을 유지하는 게 나은 거야. 100개 한 번에 하는 것보다 50개 쪼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 볼까요? 기업이 경기 변동 과정에서 생산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되면 경기 팽창기에는 생산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하겠지. 그러니까 재고를 이용해서 수요량을 충족시키게 되는 것이고 경기가 후퇴하게 되면 여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로 할까요? 생산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야. 프로덕션 스무팅하게 만드는 거야. 그럼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수요량이 생산량보다 판매량이 훨씬 많게 되는 경우 이때가 이제 경제가 호황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게 재고가 어떻게 됩니까? 재고 투자가 점차 줄어들게 되겠지. 여기는 어떻게 돼? 수요가 작은 거야.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침체기에는 아니 생산을 훨씬 더 많이 했잖아. 안 팔리는 거야. 재고가 쌓이겠지. 그래서 재고 투자가 이렇게 돼서 쌓이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재고의 증감을 가지고 해서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생산량의 변동이 판매량의 변동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약간 변동성이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판매량의 변동이 생산량의 변동보다 크고 그러니까 생산량의 변동이 작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판매량의 변동과 재고와 관련해서 판매량이 많아지면 판매가 증가하면 이게 경제가 호황이라고 그랬죠. 그럼 재고는 어떻게 돼요? 재고는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개의 화살표가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 그래서 판매량과 재고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론상 이렇게 되는데 경제학에서 새로운 이론은 뭐냐면 어떤 가설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증명이 되면 이론이 되는데 또 환경이 변하잖아? 그러니까 그 이론이 맞지 않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또 해봤더니 안 그런 거야. 실제로 가만히 봤더니 여기 보시면 판매량이 증가할 때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생산량이 더 증가합니다. 원래는 생산량 증가폭보다 판매량 증가폭이 훨씬 더 커야 되는데 실제로 봤더니 이런 관계가 되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프로덕션 스무팅 이 이론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됐지? 그래서 등장한 게 재고 소진 깊이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경험적으로 실제 해보니까 이론과 달라지기 때문에 등장하게 된 모형이고요. 542페이지 보세요. 자, 스탁 아웃 어보이던스입니다. 재고 소진 깊이 모형입니다. 자, 수요량의 변화가 불확실해. 앞에 본 것처럼 판매량의 변화가 이렇게 수요량의 변화가 불확실하단 말입니다. 이거 그대로 사실 가져와도 상관없는데 너무 이제 굴곡이 그래서 조금 완만하게 했습니다. 자, 이때 판매량의 증가는 기업의
재고 투자를 더 증가하게 만든다는 거.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봐. 갑자기 경제가 호황이 됐어. 그때 물건 주세요 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재고가 다 떨어져서요. 지금 공장에 다시 가동해가지고 물건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게 뚝딱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면 모르겠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요거요. 재고 소진을 말 그대로 피하기 위해서 미래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현재 판매량보다 생산량을 더 크게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판매량의 변동보다 생산량의 변동이 훨씬 더 크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생산량과 판매량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그래서 판매량이 이제 수요량이 이렇게 판매량이 자꾸 증가하게 되면 기업도 재고를 오히려 더 많이 쌓도록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생산도 더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생산량의 변동이 오히려 더 크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나와 있습니다. 재고 소진 기피 모형은 자, 그래서 세 번째 단락 볼까요? 수요량의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기업의 생산, 오히려 불확실성이 재고가 얼마나 남았나 그걸 예측하기가 좀 그런데 재고가 모자른 거랑 재고가 남은 거랑 봤을 때 모자랐을 때 고객들이 씁쓸해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 나 그거 먹고 싶었는데 필요했는데 이렇게 슬퍼해서 가면 이게 더 기업에 안 좋다는 거야. 차라리 재고가 좀 남아도 저장 비용, 재고 비용 그걸 부담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 그래서 재고 투자를 늘린다. 재고도 투자 이름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고가 증가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생산량 변동과 판매량의 변동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그 마지막 단락 세 번째 줄 경험적 사실이 설명되고 또 재고 소진을 우려하는 기업들은 장래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현재 수요량보다 더 많은 재고를 보유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할까요? 이 정도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그 불안전 신용시장과 투자 그렇게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불확실성과 투자 중에서 우리가 옵션 모형 그리고 설비 투자 관련된 거죠. 재고와 관련한 두 가지 이론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